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 이기는 게임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처럼 상당히 애착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고점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수 관점에서 상당 부분 매력적인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난 6월이었죠. 6월 2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17만 원대에서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습니다. 1840만 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 이후에 현재 11만 원대까지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매 흐름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10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순매수 기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제 방송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11만 원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강력한 어떤 지선이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왜 이제 현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전망은 어떤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에 이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매년 말마다, 연말마다 이제 다음에 어떤 증시 전망과 이제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특집 교재를 만드는데요. 제목은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2022년 대전망, 그리고 특집 교재를 우편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포괄적으로 내년도 장세 전망, 그리고 이제 베스트 주도주, 업종이라든가 테마 내 토픽을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추천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추천주 중에서도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핵심 주력주가 7종목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이제 하이브도 포함이 되겠고요. 자, 상승 논리라든가 특히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목표가도 제시해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중소형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제 양도세 관련 이슈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10종목, 베스트 10종목을 지금 이제 저희가 선정을, 나름대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했고, 가입이 이제 확인이 되면, 입금이 확인이 되면 일단 종목 먼저 저희가 요약해서 문자로 이제 발송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교재는 지금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빠른 등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하튼 입금 확인이 되면 핵심 주도주 7종목, 그리고 이제 중소형 베스트 10종목,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입금을 하시게 되면 입금일로서부터 1개월 동안, 오늘이 예를 들어서 12월 29일인데요. 오늘 만약에 입금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년이 되겠죠. 이제 1월 29일까지 저희가 회원하고 동일한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금액은 이제 22만 원이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오후 4시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빠른 등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아래가 이제 저희 법인 계좌가 되겠고요. 신한은행 계좌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분은 이제 전화번호로 조남하고 휴대폰 번호는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주소, 이왕이면 우편 번호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 2020년 대전망, 그리고 이제 핵심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주 총 한 17종목인데, 그 중에서 좀 어떤 선택을 잘 하셔갖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여하튼간에 201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제가 연봉을 캡처를 잡았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아마존을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2010년도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최고점이 이제 3,770달러까지 급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3,700%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이브를 말씀드릴 때, 하이브는 넷플릭스 파동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같은 어떤 논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카카오가 실제로 2년밖에 안 올랐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월봉이라든가 연봉도 보도록 하겠는데, 2년 올랐고, 정확히 따지면 이제 14개월 올랐, 14개월. 시대적 주도주가 14개월 오르고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고점 이후에 6개월 지금 조정받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가격대고 타이밍상으로도 적정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36,000원, 뭐 역사적 최고점, 2014년도 역사적 최고점 36,000원대를 돌파해서 최고점이 이제 17만 3천원까지 올라왔었죠. 지난 6월 24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또 저희는 또 다행히도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또 애착이 많았던 그런 종목이죠.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70% 정도 상승했고, 만약에 코로나 저점에서 2만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틀리는 종목도 많이 있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하이브처럼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종목인데, 상당히 뭐 하여튼 그 격려도 이제 많이, 또 회원들이라든가 혹은 유튜브 이제 구독자님들로부터도 격려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보람됐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그 대략 한 38%대 이제 빠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6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에 역사적 신고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2014년 고점 이후서부터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고작 14개월 올랐다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고작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제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되면 이제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6,000원이었죠. 아까 36,000원 돌파하고 이제 17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승폭의 38.2%를 적용하니까 11만 9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2만원 정도도 사실 무리가 없는 가격대요. 11만원 초반까지 빠졌죠. 뭐 11만원까지 빠졌는데, 그 대략적으로 이제 그 과매도 구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9천원이 이제 고점 상승폭 대비 이제 38.2% 적용하다 보니까 11만 9천원이 나오는데, 11만원까지 빠졌으니까 한 9천원 가량은 좀 과매도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구성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죠. 파동과 비율과 시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파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상승 5파동, 하락 3파동. 자,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38.2% 혹은 61.8%. 기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이제 A4지 같은 거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도 다 이제 그 이 황금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제가 특히 이제 대형주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제법 잘 맞습니다. 여하튼간에 38.2% 고점 대비 상승폭입니다. 상승폭 대비 38.2% 조정을 계산해 보니까 11만 9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12만 원 정도 미만에서는 뭐 무리 없는 그런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것들 좀 잘 한번 이제 그 실전에서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승폭 대비죠. 36,000원에서 이제 그 17만원인데 17만원 마이너스 36,000원. 거에서 나온 값에 38.2% 적용하니까 이제 11만 9천원이 나온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잘 맞아요. 38.2%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실 그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 왜냐면 38.2% 빠지는 과정 속에서 하락이 학스바가 되고 제학스바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죠.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대중들이 오히려 이제 공포에 질세 8, 90%대 그럴 때 이제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이제 매집한다. 이런 논리가 좀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일봉 차트하고 지금 외국인 이제 지분율하고 상관관계입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요, 6월 달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올라갔어요.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갔죠. 동학 개미의 힘으로 올라갔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같이 샀다가 외국인들이 좀 일찍 팔았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대에서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판에는 이제 오버슈팅이죠. 그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슈팅. 과열인 거죠, 과열. 자, 여튼간에 외국인 매도와 함께 주가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그 15만원대에서 이제 15만원대에서 한번 투매가 나왔죠. 지난 그 9월 초서부터 투매가 나왔는데, 이때 외국인이 급속하게 지분을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1만원 바닥에서 외국인 지분도 바닥이고, 그때서부터 외국인 지분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12월 초 들어서 외국인 지분이 좀 빠져나가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요. 우리가 주가를 최고점에서 파는 것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실 그 카카오를 6월 24일 날 17만 3천 원 최고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17만 원대에서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뭐 동시효과 보고 이거 심상치 않다 하면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자, 그래서 매도는 사실 그 세력들의 분산에 의해서 혹은 반대로 따지면 그 대중들의 흥분에 의해서 상투가 나오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매수가 힘든 거 매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수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이제 조정받을 때는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지만 오를 때는 단방에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소 좀 물린다, 좀 선침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많지는 않은데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그 최근 보고서 하나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 그 웹소설 플랫폼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한 그 보고서가 되겠는데 한번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웹 플랫폼 기업을 3개를 인수했습니다. 레디시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타파스에 이어서 요번에 이제 우시아 월드를 인수했다고 그러는데 총 매수 투자 금액이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이. 자, 여하튼 간에 규모는 사실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레디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레디시라든가 타파스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자, 우시아 월드 지분 100%를 450억에 인수했다고 발표했고, 우시아 월드는 중국계 CEO가 2014년에 설립한 남성향 웹소설 전문 플랫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우시아 월드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충성도가 높다는 거, 충성도가 높은 고객군을 보유했다는 점. 그리고 에셀라이트라는 게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직역을 하자면 자산 경량화죠. 자산 경량 기업,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정 비용이 대체적으로 작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3년 내 글로벌 거래액 3배에 성장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될 것. 웹툰은 제가 그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지금 K 컨텐츠 시대죠. 그 중에서도 웹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제일 잘 만들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마징가 제트라든가 황금박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인 줄 알았는데 일본의 그 망가라는 거죠. 망가. 그걸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웹툰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만든 거로 이제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재밌고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올해만 해도 레디시를 이제 그 5천억에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타파스도, 레디시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그 웹소설계의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미 쪽 웹툰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시아 월드까지 1조 원이 넘는 그 투자 금액을 투자했고, 자,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 2068억, 그리고 2020년 4559억, 이런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7,870억. 올해도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거의 뭐 7,500억에서 8천억 사이, 거의 근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을 1조 3천억 보죠. 1조 3천억. 거의 거의 배수에 가까운 거죠. 만약에 하나투자증권의 그 전망치대로 1조 3천억대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사실 제가 이 플랫폼 기업들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하이브도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들은 뭐냐면 대체로 이익의 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익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대체적인 그 증권사 전망치대 1조 원이 넘는 거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1조 원이라든가 짜스트 1조 원 혹은 1조 원이 좀 안 된다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때 주가가 먼저 선반영하면서 주가 빠져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투자증권 이제 전망치대로 1조 3천억대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고작 14개월밖에 안 올랐고 또 6개월 동안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지금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 아주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설프게 잘 모르는 종목 가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카카오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카카오로 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원래 그 운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모르는 길 운전하다 보면 사고 많이 나는 법인데 잘 아는 길이죠. 잘 아는 길, 뭐 돌발 어떤 그 돌발적으로 갑자기 뭐 애들이 튀어나오고 뭐 이런 운전을 많이 하던 그 지역에서 운전하게 되면 좀 수월하죠. 주식도 자기가 잘하는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잘하는 종목. 또 자신감도 있고 멘탈적으로도 좀 우위에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좀 길게 봤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12시 46분 현재 지금 플러스 500원에서 1000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거래량은 이제 동시효과 때는 이제 갭 상승이 나와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후속 매수라죠. 후속 매수가 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하여튼 대략적으로 플러스 500원, 플러스 1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대 사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사라는 얘기죠. 좀 물린다 생각하고 좀 뭐 사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자, 지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좌상단에 보시면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이때가 버블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죠, 여러분들. 액면 분할 때문에 3일인가 거래가 정지되면서 그 다음날 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제 그 매수세가 소급 적용돼 일시에 다 몰려버리는 거죠. 이때 거래가 1,700만 정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저희 회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30% 매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거예요. 거래량이 1,500만 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뭐 20%든 30%든 50%든 전략이든 매도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액면 분할되고 첫 번째 거래되는 날 거래가 이제 1,700만 주가 터지면서 저희가 30% 매도하고, 또 아래 화살표 있죠. 11만 원대에서 저희가 다시 재매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번 팔았다가 재매수하면 되는데, 팔고 못 산 분도 있고, 또 팔고 기다렸다가도 못 산 분이 있고, 팔고 다른 종목을 산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투가 아니고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24일 날 장중 최고점이 17만 3천 원인데,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뭐 자분하고 싶어요. 이때 그 저희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15만 원대에서 다시 모양새를 좀 만들었죠. 14만 원대 중반에서 다시 15만 5천 원대가, 그 회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15만 5천 원에 다 때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당시 하이브는 좀 못 가고 카카오가 또 올라가니까 그거로 또 컴플레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죠. 하여튼 그 주가가 매수의 극점, 바잉 클라이막스를 거래 대상토가 통과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되려면 오랜 동안에 좀 쉬어야 돼요. 6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11만 원대가 뭐 나름대로 이제 강력 지선이 뭐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원 모집 관련해서도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도 뭐 또 회원 가입하시겠다는 분들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휴대폰 전화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